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은 미들마치 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앞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 그대를 구하라. 지금 나의 그녀의 오빠. 당신은 그녀의 부친. 숙녀라면 누구나 신사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8장 앞에 놓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장에서 제임스 채텀경은 도로시아를 구해야 할 사람처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로시아가 카소본과 약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에게 도로시아는 젊고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시아가 나이 많고 건조하고 감정이 부족해 보이는 카소본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채텀경은 처음에는 도로시아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카소본과 약혼해버립니다. 채텀경은 이 일을 단순히 내가 거절당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로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관에 있는 캐드 월레이더 부인을 찾아갑니다. 캐드 월레이더 부인은 이미 도로시아와 카소본의 약혼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읽어내는 사람이죠. 채텀경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도로시아가 카소본과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카소본은 50은 되었을 것이고 평생 책과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다리를 보라고까지 하죠. 이 말 속에는 채텀경의 질투도 있고 실망도 있고 진짜 걱정도 섞여 있습니다. 캐드 월레이더 부인도 카소본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카소본이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텀경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시아가 카소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느냐고요. 여기서 채텀경은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그는 도로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시아는 이미 자기 뜻으로 약혼했습니다. 브룩시도 그 결혼을 완전히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채텀경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는 거죠. 이 장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채텀경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솔직하게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반감을 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독자는 압니다. 그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도로시아를 좋아했고 그녀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질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도로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포장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인간적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질투를 정의감이라 부르고 상처를 걱정이라고 부르고 미련을 충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채텀경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캐드 월레이더 부인은 그런 채텀경을 어느 정도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도로시아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도로시아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도로시아는 고집이 있고 확신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이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린다고 쉽게 돌아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 채텀경은 점점 깨닫습니다. 도로시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카소본이 도로시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카소본은 메마르고 고루하고 젊은 여성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시아는 카소본을 통해 더 높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소본의 연구를 돕고 그의 정신적 동반자가 되는 삶을 상상합니다. 채텀경이 보는 카소본과 도로시아가 보는 카소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미들마치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카소본에게서 늙고 지루한 남자를 봅니다. 누군가는 그에게서 위대한 학자의 그림자를 봅니다. 누군가는 도로시아에게서 어리석은 선택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서 숭고한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삶은 바로 그 엇갈린 시선들 속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8장 후반으로 가면 채텀경은 도로시아를 잃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이 약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드 월레이더 부인은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도로시아가 안 된다면 실리아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분위기입니다. 실리아는 도로시아의 동생입니다. 도로시아처럼 강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훨씬 부드럽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인물이죠. 채텀경은 아직 도로시아에 대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의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관심이 조금씩 실리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랑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또 다른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조지 엘리엇은 이것을 아주 냉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채텀경의 사랑은 아주 깊고 비극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젊은 남자의 자존심과 기대, 실망이 섞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인간답습니다. 8장은 겉으로 보면 채텀경과 캐드 월레이더 부인의 대화가 중심인 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채텀경의 상실감, 캐드 월레이더 부인의 현실적인 판단, 도로시아의 고집스러운 이상주의, 카소본을 둘러싼 불안한 시선, 그리고 실리아를 향해 열릴지도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까지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선택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도로시아의 약혼은 그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채텀경을 흔들고 캐드 월레이더 부인을 움직이고 브룩시를 난처하게 만들고 실리아의 미래까지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들마치가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조용히 건드린다는 것. 8장은 바로 그 연결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로시아와 카소본의 약혼이 어떤 방식으로 더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미들마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조금씩 얽혀가는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